안녕하세요. 김기영입니다. 역사 속의 도서관, 도서관의 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으로서의 20세기 사회의 특징 중 인터넷에 대해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우리 도서관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성과주의와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의 영향으로 새로운 학문들이 생겨났고 성과주의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프로토콜은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누구 사이의 약속이냐 하면 전송하는 쪽과 전송받는 쪽 간의 약속이죠.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것은 컴퓨터 사이를 전화선과 같은 통신선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옮기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토콜은 그 방법 하나하나마다 레이어라고 해서 다른 약속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약속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통신을 위한 도구를 구리선을 이용하는지 광섬유를 이용하는지에 따른 약속,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 세 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데이터 부분이나 서비스 부분은 동일한 약속을 적용하지만 통신선의 종류가 다를 때 물리적인 통신선에 대한 약속만 다르게 적용하면 쉽게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레이어로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중 인터넷 프로토콜은 1960년대에 개발되어 미국의 군과 몇몇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텔넷이나 이메일과 같은 서비스만 했어요. 이메일과 텔넷은 텍스트 기반, 즉 글자를 일일이 자판으로 입력하여 이용하는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그 이외의 서비스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속도도 느렸고 그래픽 파일을 보내는 것은 큰 용량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림이나 동영상과 같은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저장 장치가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저장 장치가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기반의 서비스만 운영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널리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방금 이야기한 그 조건들이 대부분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는 1970년대 말부터 PC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부터 컴퓨터의 가격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90년대가 되어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도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속도도 굉장히 빨리 증가가 되었고 대용량 고속 통신성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 장치의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동시에 그 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60년대에는 자기 테이프를 사용했는데 70년대가 되면 플로피 디스켓이 나오게 되고 80년대가 되면서 하드디스크를 주로 사용하면서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픽 인터페이스도 급속도로 발전하여 맥OS라든지 엑스윈도우라든지 윈도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더 직관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서비스 레이어가 많이 발전을 해서 텍스트 기반이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퍼, 웨이즈와 같은 프로토콜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80년대 말에 그래픽 기반의 WWW, 즉 웹이 개발되었습니다. 웹을 통한 인터넷은 점점 대중화됨으로써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야후와 같은 디렉토리 서비스와 알타비스타와 같은 서치 엔진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치 엔진은 구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90년대 말에 나타났습니다. 서치 엔진은 무엇이든 찾아주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 데 전문인 도서관 목록의 사회적인 가치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상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전송됨으로써
인터넷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에 여러 가지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외에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 후에 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어떤 상품이건 만들기만 하면 팔렸다는 의미입니다. 만드는데 비용이 안 들이면 안 들일수록 이윤이 많이 남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더 효율적인 생산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을 하려고 자동차의 경우 모델 체인지라든가 어떤 기능의 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쓸데없는 비용만 추가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60년대가 되면 상황이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즉 전후에 사회가 많이 복구가 되고 생산력도 향상됨에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됩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이제는 팔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더 예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이제는 딱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상품이 맞춰야 되고, 또 개개인에게 맞추기 위해서 광고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으면서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활성화되었고, 마케팅이 중요한 하나의 연구 분야와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소비자주의인데, 50년대 이후에 사회가 안정화되고 공교육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고등교육기관도 많이 늘어나서 배운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자나 전문가나 관료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을 60년대부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게 된 거죠. 많이 안다는 것은 결국은 아는 것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즉,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자신의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60년대부터는 소비자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의 역전, 그리고 소비자의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권한이 증가되면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소비자주의가 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민주화는 기업과 정부를 투명하게 하고, 또 그러한 변화는 다시 한 사회의 민주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영향 관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권력이 점점 더 분산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20세기의 변화들은 1990년대 이후로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고, 예상치 않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편지는 이제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타이핑을 해서 보내는 순간 시차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량 편지 발송도 매우 쉬워졌습니다. 또 편지에 음성이나 다른 형식의 매체들도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다면 교육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정보의 확산도 매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부분이 성과주의, 소비자주의, 민주화 등과 맞물리면서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빨라지고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IT 산업의 발전에 기반한 AI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챗 GPT와 같은 AI를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때도 있지만 뭔가 속인다든지 하는 악영향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도 AI의 발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도서관에 접근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